이제 다시 건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한국호스피스협회 김동훈 회장님의 협회장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시간은 10분입니다. 존경하는 이종배 서정수 의원님, 입법화된 내용이 현장에서 국민의 정서, 실생활, 문화로 자리매김을 하는 과정을 토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참여하신 전문인들의 고견과 함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충분히 토의를 하실 수 있는 화두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2016년 1월 8일 이름이 긴 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호연법이나 이렇게 앞 이름을 놓치지 않고 줄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6개월 정도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제정하여서 2017년 8월 4일 모든 말기 환자에게 이 법이 제공될 수 있는 기본이 되었습니다. 이 법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고 저희 호스피스에서도 같은 의견서를 제출해서 꼭 반영돼야 될 초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두 번째는 2019년 5월 8일 한국호스피스협회 주최로 국회 도서관 강당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장에서 필수 인력에 관한 규정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제한됨에 따라 영적 돌봄을 위한 제공자의 역할이 축소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가 저하되므로 호스피스 정신과 목적이 왜곡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호스피스에서 전인적 돌봄을 위한 서비스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자원봉사자와 영적 돌봄 제공자 혹은 영적 돌봄 전문가의 인력 배치 가능성을 제시하고 이를 통한 현행법 개정 반영을 촉구하였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의 노력은 반영되지 않은 채 세월이 흘러 현장에서 필수 인력이 임종기 돌봄에 매달려 분주하지만 완화의료와 호스피스 의미가 축소되고 임종기 대응이라는 의료적이고 행정적 방어 전선이 강화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간호인력 수급 어려움으로 보조인력을 투입하여 공동 간병인 제도를 운영하므로 환자 가족들이 간병비를 줄여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실 사용이 잠시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국공립병원에서 운영되던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이 없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수고하던 필수 인력 중 한 사람은 사회복지사의 글입니다. 2020년 9월 3일은 호스피스 팀원들에게 아픔으로 다가온 날이었습니다.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갑작스럽게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닫게 되었고 매일 함께하던 환자들과 헤어짐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환자만 치료하면 우리 같은 말기 암 환자는 어디로 가나요? 어디서 치료를 받아요?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들, 가족들 전화가 호스피스 병동이 문을 닫은 이후에도 매일 걸려왔다고 합니다. 말기 환자를 둔 가족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기에 호스피스 전화 상담은 때론 눈물과 고함소리, 큰 느낌으로 마무리를 지으며 수화기를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호연법 시행 후 말기 환자가 중환자실에서 무의미한 연명하는 의료비 절감된 것 사실입니다. 전문화된 필수 인력들이 표준화된 근거 중심으로 질 관리라는 측면에서 성과 좌표는 상승하나 환자와 가족의 돌봄에 대한 질은 나아졌을까요? 호연법 제정과 시행을 앞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한 분이시지만 서희정 교수님은 우려한 바 글에 남긴 내용을 인용하였습니다. 전문기관이 조급한 병상 확대나 시설 확대 정책에 희생되어 충분한 시설과 인력도 갖추지 않고 선정된다면 아름답고 품위 있는 마무리를 돕기보다는 오히려 삶을 잔인하게 마무리하는 장소가 될 것이다 예견했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는 사랑과 나눔,
봉사의 철학에 기초한 신체적, 사회, 심리적, 영적 돌봄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서비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로 넘겨서 포용법 시행 4년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 현장에서 도출한 일부의 예를 든다면 코로나19 이전 대면 교육에서 필수 인력 중심으로 표준 교육을 시행하면서도 일부 영적 돌봄을 위한 성직자와 다양한 요법을 위한 관계자들이 함께 교육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에는 문자 그대로 필수 인력에 대해서만 비대면 인터넷 강의를 통해 표준교육 수요 과정을 한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영적 돌봄 제공자 혹은 영적 돌봄 전문가 협업을 기대할 수 없어 현행 필수 인력 안에서 영적 돌봄 제공자 교육을 시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호스피스가 가진 가치의 영성 돌봄을 위해 현재 필수 인력 안에서 영적 돌봄 제공자를 육성하여 할 수 있는 노력을 그보다 넘어서야 합니다. 영적 돌봄 전문가를 활용하면 신앙 공동체 종교 지도자, 또 연계하는 돌봄,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실존적이고 문화적 돌봄이 연결되어야 가정형 돌봄과 사별자 가족 돌봄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급격히 다문화 가정이 증가하므로 그들의 품위 있는 말기 돌봄도 요청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 영적 돌봄과 전문가 양성이 꼭 필요합니다. 요약하여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행 필수 인력이라는 틀 안에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정신의 다학제 5개의 직종,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 돌봄 제공자 혹은 영적 돌봄 전문가, 자원봉사자의 협업을 촉구합니다. 현행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관중심, 의료 중심이 골격이라면 호스피스 완화의료의 단계에서는 자발적인 민간 참여, 영적 돌봄 전문가, 자원봉사자, 각종 요법, 재능 기부 등 사회성으로 연계되어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에 묶이지 않고 윤리와 문화와 자율성의 가치가 증진됨으로써 전 국민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삶과 죽음을 수용하는 문화가 확산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호스피스 연명 의료법 중에 무엇을 고치려고 하는가라는 질문에 호스피스 연명 의료법 7조 5항 21조 4항 두 가지 그곳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 전문 인력이라는 용어입니다. 전문 인력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한정하는 것은 동법 5조 1항을 외면한 모순입니다. 환자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사회적, 문화적 토대를 구축하는 일은 다학제 5개 직종이 함께함으로 더 큰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지 병원 안에서 필수 인력으로 한정하는 데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5조를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전문 인력이라는 용어는 다학제 5개 영역,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영적 돌봄 제공자, 자원봉사자로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 교육을 수료하는 사람으로 한다면 안전한 질 관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원봉사자 중 다양한 현장 경험을 가지고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에서 추천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 표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필수 인력이라는 말 대신 기본 인력, 권장 인력, 표준 인력 이런 단계를 두어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을 제안합니다. 영적 돌봄 제공자, 영적 돌봄 전문가와 자원봉사자가 다학제 팀에 포함된다면 첫째는 환자와 가족에게 생명의 존중과 품위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질 향상 및 실질적인 옹호자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다학제 팀원으로 자부심과 효율적인 협업 시스템 정착이 가능합니다. 셋째, 다학제 팀 모두가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 계속 교육 및 실비 발생에 대한 자원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발제자는 성직자라는 말이 일부에게는 친근한 용어이나 다양한 종교에서 호칭되는 보편적인 언어와 폭넓은 영적 돌봄을 위해 영적 돌봄 제공자 혹은 영적 돌봄 전문가라는 용어를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런 직종의 사람, 호스피스 표준 교육, 그리고 또 영성 돌봄의 전문 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 중에 호스피스 완화의료 현장 경험 3년 이상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협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1단계, 2단계를 두어서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내는 말입니다. 호스피스 대상자의 가족은 환자가 장기적인 투병으로 사회화 축소 및 임종 과정의 트라우마로 질환이 발생되거나 극단적인 선택,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대상입니다. 자원봉사자와 영적 돌봄 제공자를 활성화하면 환자와 가족의 고통을 덜고 환자의 삶이 마무리되는 시점 이후에 사별자 관리 프로그램의 표준화를 통해 영적 돌봄 제공자와 봉사자를 통한 사회 안전망 구축과 예방적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안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을 잘 주신 김동원 기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수진 울산대학교 의과대 교수님의 발제가 있겠습니다. 오늘 호스피스 환자 돌봄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역사회 돌봄과 관련해서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 발전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자는 돌봄의 매우 중요한 팀원입니다. 자원봉사자로 지원하시는 분들은 호스피스 교육과 훈련을 받고 현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훈련된 전문 인력이고 또 자발적으로 마음을 담아서 봉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자는 날개 환자와 가족에게 실질적이고 따뜻한 돌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호스피스 완화의 서비스는 자원봉사로 인해서 더욱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기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는 호스피스의 꽃이라고 합니다. 호스피스에서 자원봉사자는 날개 환자와 가족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를 질적으로 강화시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다 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을 도와서 환자와 가족이 최선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양질의 호스피스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자원봉사자분들이 환자분들에게 따뜻하게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봉사들은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인내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서 그 환자와 가족들에게 생명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분들이 환자분들에게 직접적인 돌봄과 그리고 질환이나 간병과 같은 단순적인 돌봄들, 구체적인 돌봄들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호스피스의 팀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역할을 제공함으로써 호스피스 돌봄을 더욱더 단단하게 하는 빈 곳을 메워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분들은 전문적인 돌봄으로서 사별가족 돌봄이나 영적 돌봄 그리고 율법과 같은 돌봄들을 통해서 좀 더 특별한 활동들도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호스피스 자원봉사의 현황에 대해 살펴보면 대부분의 호스피스 봉사자는 입원형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원형뿐만 아니라 가정형이나 자문형으로서 자원봉사를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호스피스 전문기관 평가 기준에 2019년까지는 자원봉사자의 숫자나 그 봉사 시간 그리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등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감염의 위험으로 봉사자의 활동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평가 기준이 없어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각 기관에서는 아예 자원봉사 활동과 교육이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저희가 전국에 있는 125개의 호스피스
완화의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을 했을 때 48개 기관에서 이 설문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했던 기관이 32개 기관으로서 62%가 봉사를 중단한 상태였고, 또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도 코로나 상황이 끝나더라도 교육의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기관이 19개 기관으로서 50%의 기관이 그 교육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렵다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은 더욱더 어려워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점점 고령화가 되면서 호스피스 완화로 대상자를 더욱 확대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말기 환자와 가족을 돌볼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인력으로는 이러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활동의 폭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최근 호스피스 완화의 현장에서는 자원봉사를 유지하고 또는 새롭게 유치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원봉사자 교육과 활동에 대한 지원이 더욱 필요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요구에 맞는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자원봉사자도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의 변화가 필요하며, 직장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서 유연하고 단기적인 봉사의 기회도 필요하겠습니다. 특히 호스피스 완화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의 봉사자를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새로운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참여시키는 것은 전략도 필요합니다. 호스피스 자원봉사 활동은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자원봉사자 커뮤니티를 탄력있고 강력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노력이 중요합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봉사자 교육, 모집, 훈련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현황을 조사해서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와 이 도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광범위한 협의를 통해서 우선순위에 맞는 새로운 전략과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으로서 9개의 사례로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호스피스 팔리티브 케어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이 완화의료 돌봄을 위한 자원봉사자 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을 자원봉사자 훈련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또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주도인 빅토리아라는 도시에서는 노인 인구가 많은 도시인데요. 여기에서는 볼런티어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과 또 운영 관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원봉사자 활동을 소개하는 부분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이 실제 봉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후기를 적은 내용을 엮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좋은 사례에 대한 소개들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운영에 대한 자원봉사자 프로그램 운영이나 자원봉사자 모집과 선발, 교육, 훈련, 감독, 피드백에 대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실제 사례들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또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현황을 설문조사하여서 각 기관에 있는 자원봉사 관리자들에게 조사하여서 자료를 수집해서 새로운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스피스 자원봉사 관리 전략을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모집과 유지, 인정, 그리고 은퇴하는 전략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양질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것, 그리고 자원봉사자의 기회와 범위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 그리고 근거가 뒷받침되는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지원을 위해서는
자원봉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정보와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에 대한 적절한 역할 그리고 조건에 맞는 배치를 이루고 상담과 교육, 훈련 프로그램들을 자원봉사자들에게 제공해서 역량을 강화시키고 자원봉사자를 위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참여시키며 국내외의 학술대회나 포럼에 참여시켜서 자원봉사자들의 질적 향상을 이루고 또 여러 가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또 자원봉사자들과 관련된 어떤 문제들을 지역사회에서 조사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9개의 사례들을 토대로 해서 국내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발전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원봉사자를 호스피스 완화의료 팀의 기본 인력으로 포함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기존의 자원봉사자들이 봉사를 지속하며 동기부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위한 소신관리와 표창 수여 등 다양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신규 자원봉사자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수교육과 심화교육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전문 자원봉사자들을 양성할 수 있는 사별관리 프로그램, 사목상담 프로그램, 요법 프로그램, 사전연명으로 인해서 상담 프로그램 등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원봉사 관리 체계를 마련하면서 이를 위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각 기관에서 자원봉사자를 관리하는 관리자들을 위해서도 체계적인 교육과 네트워킹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지속해온 한국호스피스협회가 지역사회 호스피스 완화의료 전문기관과 협력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며 지역사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관리자를 세워서 아래와 같은 역할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먼저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뿐만 아니라 전문 봉사자를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역사회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선발하고 교육하고 훈련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도록 합니다.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기관과 연계해서 특히 보건소의 자원봉사센터나 종교기관의 호스피스 팀, 그리고 전문인 봉사팀, 또 대학생 봉사팀 등을 활용해서 호스피스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 완화를 전문기관과 연계하여서 자원봉사를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는 그 장을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정 호스피스를 활성화하여서 자원봉사자들이 집으로 직접 방문해서 돌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지역사회의 호스피스 완화를 활성화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